법은 위험한 물건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제 사상가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상가들이 이제 그 백가쟁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주장하던 그런 공자나 맹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마렵에 오면은 결국 그 법가 사상을 가진 그 상왕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법치로 이제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 이제 원래 상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공손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나중에 이제 상 땅에 봉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그 진나라 진왕에게 자기 그 법치주의를 가지고 부국강병책을 이제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벼슬을 줬어요. 딴 사람이 뭐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이제 벼슬을 주어서 당신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믿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사람 키에 한 3배 되는 나무를 어떤 북문이면 이제 북문에다 놓고서 방을 붙여요. 이걸 갖다가 남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요새 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주겠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루 나가서 뭐 일해도 뭐 10만 원 받기가 바쁜데 이게 뭐 물건 하나 옮기는데 10만 원 준다. 에이, 그거 뭐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 상황이 다시 방을 붙입니다. 이제 동문에다가 이제 나무를 또 놓고서 이걸 만약에 이제 서문에다 옮기는 사람은 50만 원을 주겠다. 지난번보다 이제 돈이 많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주겠냐 말이야. 거짓말 아니냐. 근데 어떤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더니 이제 상황이 그 자리에서 현찰을 50만 원을 탁 세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정부가 또 이 나라가 거짓말을 안 한다.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황이 자기가 이제 만든 소위 법을 가지고 이제 공포를 하죠. 결국 이 공포된 법 가지고 진나라는 이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100여 년 후에는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진나라를 통일하는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거를 이 법으로 해서 진나라를 부강케 만들었던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상황은 결국은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진나라는 또 어떻게 됐느냐? 통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10몇 년 만에 이제 망하는 이제 이런 또 상황도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법치가 좋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현대로 오기 전에 이제 히랍 신화를 한번 들려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화의 세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지난 그 학기에 공부를 한 거거든요.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침대 사나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침대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긴 침대, 짧은 침대. 그리고 사람을 이제 붙들어다가 키 큰 사람은 이제 짧은 침대에다 이렇게 누워서 당신 이제 키가 이게 남지 않느냐 말이야. 키가 너무 크니까 당신은 죽어야 되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은 이제 긴 침대에 누이니까 이제 모자라잖아요. 당신 말이야, 넌 모자라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고 늘려서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자기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다루어서 오는 폐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야 법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그 상벌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뭐 무전유죄다, 유전무죄다 이렇게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죄질로다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속방이 돼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징역을 한 3년이고 5년이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하는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뭐 죄가 되고 돈 있으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장 얘기를 한번 할게요. 훈장이라는 게 이게 제일 높은 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훈장의 공정성이 이제 절대적으로 요구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교육계에서 이제 오래 종사하신 그 분이 그분이 이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이제 훈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의사분인데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정말 몸 바쳐서 애썼다든지 또 어느 분야에서 아주 크나큰 업적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상에 그 훈장 받을 만하다든지 이제 이런 분이 받으면요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긴 받았어요. 훈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지인들 오라 그래서 한턱 냈어요. 한턱 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얻어먹고 집에 가면서 뭐라고 혼자 얘기했냐면은 저 사람이 말이야. 아니 무슨 훈장 받을 만한 일을 했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에 대한 규정이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예를 든다면은 어느 이제 정권 이제 말기 때 이제 그 이제 뭐 통치자 입장에서야 뭐 저기 고생한 사람들 이제 훈장이라도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제 셀프 훈장이다 그랬어요. 셀프 훈장이라는 게 뭐 자기가 상 받는 사람이 자기가 주고 받는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참 애를 많이 썼다. 실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정권에 줬으면 차라리 이제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주면 또 그런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상벌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렇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은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이제 믿질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2000 수백 년 전에 이게 상황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새는 이제 그 법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고 뭐 수천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법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엄청이 많아요. 이분들이 어떤 그 법의 그 잣대를 법을 이제 어떻게 잘 다루어서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국민들도 이제 믿음이 가고 또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도 확실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